내란 특검이 이른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저지에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내란 특검팀 계속 지금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사흘째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2일부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이 대상인데 소속 의원들이 집결해서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집행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원내대표실에서 근무를 했거나 당시 문자를 돌렸던 당직자들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라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등의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추 의원이 받는 의혹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네. 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적을 보면요.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 의원들 소집 장소를 4차례 알렸습니다. 최초 공지에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지정을 했지만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그리고 다시 여의도 당사로 최종 지정을 했습니다. 혼란 끝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네. 특검은 이 행적을 두고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의총 장소를 바꾼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 의원 측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등 당시 혼란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혹은 정당이 수뇌부가 받는 거라서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셀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과 관련된 쟁점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핵심은 결국 추 의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할 의사가 있었냐, 이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보면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으면 성립을 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입증이 되면 이 계엄 해제 의결 저지는 계엄 상태를 계속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위로 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성립할 수가 있고 또 원내대표로서 갖는 의원총회 소집권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둘 다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수장을 보면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폭동 행위 중의 하나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적시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의결 저지를 시도했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관계자 진술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로 정황을 구성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재판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내란 사건 관련돼서는 빨리빨리 또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률까지 냈는데 법 쪽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지난 7월에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인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의 1심 그리고 2심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영장을 발부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도 같이 마련하자는 겁니다. 재판관 구성을 보면요. 국회와 법관회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를 만들고 여기서 특별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회 추천에는 국민의힘이 배제된 걸로 보이고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몫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내란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 중단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3심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돼서는 대법원도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대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특별재판부 설치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일단 신중 검토라고 했지만 속뜻은 반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국회 또는 변호사협회가 이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 전담법관이나 그리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선례가 될 수 있다.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 헌법 제27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로 특정한 사건을 전담할 법관을 법률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판사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돼서 국민과 당사자가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는 5.16 이후에 이 혁명재판소가 설치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3.19 부정선거 관여자를 처벌한 게 유일한 사례인데 이땐 4차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를 뒀었습니다. 이후로는 설치 전례가 없고요. 사법농단,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때도 민변을 비롯한 법조계에서 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당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법원의 제19 감사기 논란이 일었고 이 당시에는 대한변협과 법관회의, 시민사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도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설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